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어매치 13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9일 화요일 어매치 13경기. 남자 축구 친선. 아랍에미리트 vs 바레인. 이 경기는 UAE의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의 핵심이 된다. 수하일이 터치라인을 따라 돌파에 들어가면 카이우 카네두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알가사니의 전방 압박과 연계까지 더해지면 UAE는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바레인은 중앙 밀집으로 버티려 하지만 측면 커버와 빠른 전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UAE의 공격 패턴이 반복되며 바레인의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UAE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챙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이후 A는 측면 침투와 컷백 패턴을 바탕으로 전방 공격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공급할 것이다. 카이우 카네두의 마무리와 알가사니의 전방 압박은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을 끌어올린다. 반면 바레인은 중앙에서 버티려 해도 측면 수비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UAE가 홈에서 공격 루트를 완벽히 가동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UAE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체코 vs 사우디아라비아. 체코는 수책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시크의 문전 결정력이 결합되며 공격 패턴에서 확실한 위력을 발휘한다. 세르니의 측면 돌파와 컷백까지 더해지면 사우디 수비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연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사우디는 전개 속도가 늦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상대 압박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공격 템포와 문전 완성도의 차이에서 체코가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체코는 수책과 시크의 전술적 조합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루트를 갖추고 있다. 사우디는 속도와 활동량으로 맞서려 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격 패턴의 완성도와 문전 결정력에서 앞선 체코가 경기를 주도하고 승리를 완성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체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이스라엘 vs 이탈리아.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제공권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스라엘은 아바다와 간델만의 활동량으로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마무리 효율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홈팬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에서의 조직적 흔들림은 불안 요소다. 반면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전개, 라스파도르의 침투, 레테기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뚜렷하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세트피스 루트를 보유하고 있어 경기의 균형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원정에서도 이탈리아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은 홈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으로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토날리, 라스파도리, 레테기의 조합을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트피스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확실한 무기가 될 것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경험과 내공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홈에서 버티기는 어렵고 이탈리아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이스라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지브롤터 vs 페로제도. 이 경기는 전반부터 두 팀 모두 신중하게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보다 수비 안정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브롤터는 강한 압박과 블록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해 득점 기대치는 낮다. 페로제도는 측면 점유를 활용하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렵고 후반부엔 체력 부담이 누적된다. 그래서 90분 동안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적일 것이고 흐름은 루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화끈한 득점전이 아니라 답답한 공방 끝에 균형이 깨지지 않는 무승부 그림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일지브롤터는 수비 블록 유지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공격은 답답하게 막힌다. 페로제도는 넓은 폭을 활용하려 해도 효율성이 낮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힘을 잃는다. 이 경기의 흐름은 결국 루즈하게 흘러가며 팬들에게 답답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스위스 vs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엠볼로와 은도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템포가 빨라질수록 상대 수비를 몰아붙일 수 있다. 샤카가 중심에서 템포를 조율하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의 느린 중원 전환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스위스는 후반부일수록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집중력이 높아져 경기 막판에 결정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베르비치의 단조로운 돌파 외에 전방 루트가 한정적이며 박스 앞 압박이 강해질수록 단순한 롱볼 전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베니아가 체력적으로 밀리면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 공간을 스위스가 침투로 파고드는 순간 승부는 기울어질 수 있다. 결국 승부는 중원 장악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갈리며 스위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스위스는 엠볼로와 은도의 박스 침투 조합과 샤카의 조율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베르비치와 크라모의 단순한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결국 높이 템포, 침투 패턴 모드에서 우위를 점한 스위스가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스위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그리스 vs 덴마크. 이번 맞대결은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플랜 B 부재라는 공통된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경기다. 그리스는 이오아니디스를 향한 제공권 공략 외에 공격 루트가 거의 없어 전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덴마크는 돌베르와 비어레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공격 패턴이 쉽게 예측 가능해진다. 교체 자원들마저 경기 양상을 바꿀 힘이 부족해 전반과 후반 모두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팀 모두 체력 저하 국면에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경기 전체를 더욱 루즈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승부의 디테일은 나오지 않고 90분 내내 승부가 갈리지 않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크다. 1그리스는 이오아니디스 의존 전술, 덴마크는 돌베르 비어레스 집중 전술로 양팀 모두 쉽게 읽히는 구조다. 벤치 자원마저 큰 변화를 줄 수 없어 경기 내내 동일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가장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브 언더 강추. 크로아티아 vs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는 페리시치의 직선 침투와 크라마리치의 유연한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 푸디미르가 제공권에서 버팀목을 세우며 이선 자원들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좌우 전환 능력은 크로아티아의 전술적 무게감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풀백의 오버래핑 이후 수비 전환이 느려 크로아티아의 좌측 침투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팀 상대로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칠 경우 크로아티아의 압박 속도와 마무리에서 더 큰 열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1. 크로아티아는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위협적인 루트를 확보하고 있어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뒷공간 커버와 수비 전환이 취약해 강팀 상대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경험과 체급, 전술의 안정감까지 모두 갖춘 만큼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무대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크로아티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강추. 벨라루스 vs 스코틀랜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을 지향하면서 전술적 안정감이 최우선이 되는 흐름이다. 벨라루스는 홈에 2점을 등에 업더라도 공격적으로 크게 나서지 않고 안정적인 수비 블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스코틀랜드 또한 두 줄 수비와 역습 루트를 활용하지만 전개 속도 자체가 제한적이다. 결국 전반전부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며 두 팀 모두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선호한다. 특히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구도가 반복될 전망이다. 루즈한 템포와 보수적인 경기 운영은 곧 무승부의 그림을 더욱 짙게 만든다. 1위 경기는 공격보다 수비에 초점을 맞춘 두 팀의 전술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벨라루스는 홈에서도 과감하게 나서지 않고 스코틀랜드 역시 안정적인 두 줄 수비를 고수할 것이다. 득점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후반 90분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안정감을 우선시한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라는 결론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언더 강추. 코소보 vs 스웨덴. 이 경기는 스웨덴의 윙백 뒷공간 붕괴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코소보는 자자리를 중심으로 측면 침투와 속공 전개를 통해 실질적인 득점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라만의 직선적인 움직임과 렉스베카이의 패스 조율이 맞물리면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가 동시에 가동된다. 반면 스웨덴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도 전개 속도가 더뎌 흐름을 잃기 쉽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들의 체력 부담이 커지며 뒷공간 노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결국 코소보가 홈 2점을 바탕으로 측면 공략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1. 코소보는 홈에서 빠른 전개와 측면 침투를 통해 스웨덴의 불안정한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라만과 자샤리의 직선적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이 되고 렉스베카이의 패스 조율은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스웨덴은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전개 속도의 느림과 수비 전환의 불안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코소보가 홈과 전술적 상승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코소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언더 추천. 엘살바도르 vs 수리남. 엘살바도르는 엘리케즈의 돌파로 박스 안쪽을 위협할 수 있지만 그 외 공격 루트는 단조롭다. 수리남은 커크와 주비타나의 원투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해 압박이 가해지면 공격이 쉽게 끊길 수 있다. 양팀 모두 교체 카드에서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득점력 자체가 제한적이다. 결국 루즈한 흐름이 90분 내내 이어지며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양팀 모두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상황에서 위협을 이어갈 자원이 부족하다.
체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후반부에는 공격 전개가 더욱 굼떠지며 무득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살바도르는 엘리케즈의 돌파 외에 다른 해결책이 부족하고 수리남 역시 커크와 주비타나의 단순한 조합에 의존한다. 공격 루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팀은 장시간 루즈한 흐름 속의 경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큰 변수가 없는 이 매치는 균형을 끝내 깨지 못한 채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축. 파나마 vs 과테말라. 이번 맞대결은 파나마의 빠른 전환과 침투력이 과테말라 수비 붕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파나마는 로드리게스가 버티며 디아즈와 고도이의 공격적 움직임을 살려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과테말라는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한 수비를 반복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약점은 파나마의 날카로운 전환 공격과 직결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과테말라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파나마의 공격수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파나마는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조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는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간격이 무너진 채 불안한 수비 조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파나마는 로드리게스와 디아즈, 고도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초반부터 기울어지며 파나마가 주도권을 잃지 않고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나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뉴질랜드 vs 호주. 이번 맞대결은 뉴질랜드의 불안정한 간격 관리가 핵심 변수다. 우드는 제공권에서 힘을 보여주지만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다. 호주는 보일과 맥칼페를 앞세워 이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후르스티치가 후방에서 정확한 지원을 더한다. 뉴질랜드는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뒷공간 관리가 허술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간격 문제는 더 심화되며 호주의 침투와 마무리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호주가 틀어지고 안정된 구조와 날카로운 침투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뉴질랜드는 전술적 간격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점 위기를 막기 어렵다. 반면 호주는 침투와 세트피스를 통해 흐름을 꾸준히 가져가며 상대의 허점을 정조준한다. 결국 안정성과 날카로움을 모두 갖춘 호주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뉴질랜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대한민국 vs 인도네시아. 한국은 강성진과 이승원의 연계 침투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흔들며 공격 패턴을 완성한다. 조상혁의 볼 운반과 중거리 슈팅 옵션이 더해지면 한국의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지고 마무리 효율까지 높아진다. 인도네시아는 블록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 대응에서 약점을 보이며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누적되면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세컨드볼 반응도 느려져 실점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공격 템포와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며 한국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강성진과 이승원의 연계 침투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조상혁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템포를 잡아주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는 만큼 공격 효율은 한층 높아진다. 인도네시아는 블록 수비로 버티겠지만 압박 회피 능력 부족과 후반 체력 저하가 겹쳐 균열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내내 공격 주도권을 틀어진 한국이 승리를 완성할 공산이 가장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대한민국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